사거리 2배 미친 한국 기술. 아, 이거 K9 자주포로 한 방에 평양까지 때릴 수 없을까? K9 자주포 사거리는 현재 40km 정도로 평양까지 쏘려면 2배 이상 늘려야 하는 상황이었음. 이 한 문장이 그냥 농담처럼 들리죠. 그런데 2024년과 2025년 사이 한국 방산업계에서 진짜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포신을 더 늘려봐. 지금 북인데요? 더 길면 변형 와서 쏘지도 못해요. 그럼 탄을 바꾸면 되지. 이런 식의 접근이 현실이 됐거든요. 실제로 풍산이 155램Z 기반 장거리 유도탄 기술 확보를 공식 발표하면서 일본 언론도 바로 반응했습니다. 일본 야후재팬에 올라온 기사 제목이 이겁니다. 한국 자주포 사거리 100km급 기술 확보. 댓글창이 순식간에 불붙었어요. 좋아요 19,000개를 넘긴 베스트 댓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면 한반도 균형이 또 바뀌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다른 댓글 좋아요 15,000개. 일본도 장사정포 대책 다시 세워야 한다. 이 정도면 그냥 기술 뉴스가 아니라 안보 이슈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잠깐 정리해 볼게요. 기존 K9 자주포의 일반 고폭탄 사거리는 약 40km 수준입니다. 사거리 연장탄을 쓰면 50km 안팎까지 갑니다. 그런데 램제트 엔진을 단 155 포탄이 실용화된다면 100km 이상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반전입니다. 이게 단순히 북한만을 상정한 기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럽 전장에서 이미 포병전이 핵심이 됐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게 뭡니까? 더 멀리, 더 정확하게, 더 빨리 이 세 가지가 승부를 가릅니다. 한국 K9은 이미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호주 등에 수출됐습니다. 그런데 기존 탄약 사거리 한계 때문에 일부 국가는 장거리 로켓 시스템과 병행 운용하고 있었거든요. 만약 K9 플랫폼 그대로 100km급 탄을 쓸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폴란드 현지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산 K9 업그레이드 되면 게임 체인저다. 이건 단순한 자부심이 아니라 실제 전력 구조 변화 문제예요. 그 다음은 속도입니다. 램제트 엔진을 장착하면 마하 3 이상 속도로 비행한다고 알려졌죠. 요격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 방산 관계자가 비행 속도와 고도, 특성상 요격, 난이도가 매우 높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구체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눈치가 필요한 거죠. 두 번째 반전은 바로 돈입니다. 장거리 유도 로켓 한 발 가격은 수억 원대입니다. 그런데 포탄은 구조상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일본 댓글 중 하나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미사일이 아니라 포탄이면 비용 대비 효율이 무섭다. 이 말이 핵심이에요. 한국 입장에서는 기존 K9 운용국의 추가 탄약 패키지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은 그대로 탄만 업그레이드. 이건 방산에서 가장 이상적인 모델입니다. 이미 산 장비에 새로운 능력을 얻는 거니까요. 여기서 잠깐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K9를 도입한 국가의 국방부 장관이라면 기존 40km 사거리와 100km 사거리 중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가격 차이가 이배라 해도 선택은 달라질까요? 댓글로 한번 적어보세요. 이제 세 번째 반전입니다. 일본은 2025년 방위 예산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장거리 반격 능력 확보를 공식화했죠. 그런데 일본은 아직 155 자주포 분야에서 한국처럼 대규모 수출 실적을 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 한국은 이미 실전에서 검증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K9의 기동성과 발사 속도가 재조명됐습니다. 30초 내 사격 후 이탈 이른바 쏘고 튀는 전술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됐죠. 여기에 사거리까지 2배로 늘어난다면 상대 입장에서는 탐지와 대응 시간이 더 줄어듭니다. 일본 커뮤니티에서 또 이런 댓글이 화제가 됐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네. 이 댓글도 수천 개 공감을 받았습니다. 겉으로는 문화와 경제 이야기만 하지만 뒤에서는 방산 기술을 쌓고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물론 아직 모든 게 공개된 건 아닙니다.
기술 확보와 실전 배치는 다르거든요. 시험 발사, 양산 체계, 단가 문제, 군 채택 과정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실제 전력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신중론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포신을 무작정 늘리는 게 아니라 탄 자체를 진화시키는 접근. 이건 한국 방산이 점점 시스템 단위로 사고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한국인에게 유리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K9를 이미 운용 중인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후속 탄약 계약은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일본이 새로 개발해 수출하려면 플랫폼부터 설득해야 하지만 한국은 이미 쓰고 있는 장비의 성능업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정리해보겠습니다. 40km에서 100km 이상, 마하 상급 속도, 기존 K9가 호환 가능성, 그리고 수출 네트워크까지 이미 확보. 이 네 가지가 겹치면 단순한 포탄이 아니라 전략적 카드가 됩니다. 물론 우리는 과장해서도 안 됩니다. 이미 200km 성공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은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술 축적 속도를 보면 앞으로 몇 년 안에 더 긴 사거리 버전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런 장거리 포병 능력 강화가 한반도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긴장을 더 높인다고 보십니까? 현실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최신 방산 이슈와 한일 반응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